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바를 도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흙이 있죠. 흙을 벽에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나, 여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루할자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몸이 되기도 하고 다루할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여자라고 하는 것도요. 다른 글자의 부속품이 됐을 때는 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남다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버리지 않고 모으고 모읍니다. 이렇게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은요. 물건을 허투루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쓰고도 넘쳐서 남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남다라고 보시고요. 이 흙은요. 진흙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진흙이라고 하는 흙은요. 물기가 남아 있어야지만 벽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를 수가 있어요. 물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죠. 굳어버리면 벽에 바르면 그냥 바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하는 흙은 물기가 남아 있어야지만 벽에 바를 수 있다라고 해서 바를 도자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진흙 도자가 되기도 해요. 바로 그 물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흙이 진흙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박달나무 단자고요. 이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글자는 뭐냐? 재단 단자고요. 원래 그 완전한 재단 단자는요. 여기에 흑토자가 들어간 게 재단 단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요 글자는 우리 아침 단자로 배우셨죠? 아침에 이 사람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방석 같은 것을요 깔고 거기에 앉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땅을 우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제단 옆에 심겨졌던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라고 본 건데요. 왜 박달나무를 심었냐면 신이 좋아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박달나무를 심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을 우리 제기라고 하죠. 그때 그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박달나무예요. 그래서 그 제기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박달나무인데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좋아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박달나무로 제기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박달나무 단자고요. 거기에 흑도자가 만약에 온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재단 단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청렴할 염자고요.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실이나 언행이요. 바르고 맑아요. 그리고 탐욕이 없는 것을 청렴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글자가 겸할 겸자라고 해요. 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2개 이상을 하는 걸 겸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벼와 자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손의 모양이 들어간 건데요. 별을 손으로 잡았다라고 해서 이 글자는 잡을 병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만 잡은 게 아니고 2개를 잡았어요. 2개를 잡았으니까 겸해 잡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겸할 겸자가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있고 겸할 겸자가 있죠. 어떤 벼슬은요. 자기가 나란 일을 하면서 녹슬 받아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열심히 집에 와서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겸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나란 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 빼앗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집에 와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언행이나 행동이 바르고 탐욕이 없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해요? 청렴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옛날에 우리 벼슬아치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취해서 자기가 이득을 챙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주는 녹슨 녹수로 받고 부족할 경우에는 집에서 농사 일을 해서 겸해서 일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청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청렴할 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겸손할 겸자예요. 자,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린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 겸할 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원자가 있죠.
자, 누군가가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거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2번 이상 말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열변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주장을 폈을 때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2번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겸하다라는 의미는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을 겸해서 2번 이상 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우리 경로당에 같이 놀러 가자 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말하지 않게 하면서 자기의 뜻을 펴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겸손할 겸자가 되고요. 이 글자는 청렴할 염자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글자를 이제부터 좀 짚어드리자면 이 글자 겸손할 겸자 좀 잘 나오고요. 자, 여기 있는 글자 발을 도자 이런 글자는 좀 잘 나오는 거. 여기 있는 글자가 모두 2급 글자지만 빈도수가 조금 높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나름 또 공부 방법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잘 다져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싫어할 혐자고요. 이 글자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자예요. 어떤 글자가 잘 나오냐면 혐오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미워할 오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버금아자와 마음심자인데요. 버금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1등하고 2등하고 실력은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항상 2등은 1등이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워할 오자라고 기억을 하신다면 혐오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글자로 볼게요. 얘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얘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 글자는 싫어할 혐자라고 했었죠. 겸할 겸자에서 혐이라는 의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자 여자가 있죠. 흔히 남자분들 중에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를 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여자분들 이런 남자 어때요? 싫어요. 그쵸? 싫어할 혐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해산할 만자라고 해요. 해산하다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죠. 여기에 나눌 분자가 쓰이면 분만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 또한 중요한 글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면할 면자라고 하는 건데요. 면하다는 것은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칼도자에서 온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도요. 입을요. 뚫듯이 꾹 닫고요. 좋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를 가정하면 친구가 저한테 커터칼을 딱 가져다 댑니다. 야, 이 자식아 찔리면 어떡해?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 괜찮아. 나 너 안 찔릴 거 믿어. 이러면서 좋은 생각으로 이 사람이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겠죠. 싸움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흔히 한 친구가 계속 놀렸을 때 거기에 받아쳐주면 어때요? 그 친구가 즐거워하면서 똑같이 계속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놀려도요. 그래, 넌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너 말 무시할 거야. 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칼을 들이대도 입을요 뚫듯이 꾹 닫고 좋게 넘겨버리면 싸움을 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자가 면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아이 낳는 거, 해산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이 낳을 때요, 별이 한 5개 정도는 보인다라고 하죠.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오늘의 온라인상이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꼭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정도로 면하고 싶어하면서 벗어나고 싶어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만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글자는요, 중매매자예요. 예전에 중매를 섰던 할머니를 뭐라고 할까요? 매파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글자예요. 아무모자라고 했던 거 배웠었죠. 그 길가에 있는 나무에 달달한 열매가 열렸는데 아무나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아무모자와 여자 여자예요. 아무도 짝이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30살이 넘었어요. 시집 보내야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중매 서야 되겠죠. 중매 매자라고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연상한다면 이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매해야 되겠죠? 중매 매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 글자는요, 흔들 요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글자는 달월자고요. 밑에 있는 글자는 우리 술그릇으로 배웠죠? 옛날에 주막이라고 하는 술집에서요. 어떤 사람이 우리 청아처럼 맑은 술을요. 술잔에다가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달이 휘영청 밝았던 거예요. 그 달이 비쳐서 술그릇 안에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달이 환하니까 그 달이 내 술그릇 안에 들어와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하니까 손으로요. 그 술그릇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리니까 당연히 그 술그릇 안에 있던 달이 어떻게 됐겠어요? 줄렁줄렁이면서 흔들렸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연상을 하시면 달이 휘영청 밝은 날에 어떤 사람이 술잔에다 청아와 같은 맑은 술을 따라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술잔 안에 달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신기하게 여겨서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달도 그 안에서 흔들렸겠죠. 그런 의미의 흔들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멀 요자고요. 흔들 요자와 같이 연상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달이 있고 술그릇이 있고 가다가 있죠. 자, 아까 우리 신기해서 그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흔들렸다라고 했죠. 들어 올렸으니 술을 다 마셨겠죠. 마시고 나니까 그 안에 술이 어디 갔지? 술이 없어요. 없는데 달이 어디 갔어요?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술을 내가 다 마시고 났으니까 비치질 않겠죠. 달이 없어요. 어딨지라고 봤더니 저기 있는 거예요. 그 달을 찾아가는데 그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겠죠. 그런 의미에서 멀요자고요. 참고로 여기에 말씀원자가 오면 노래요자가 돼요. 가요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자, 달을 찾아서 저 멀리 갔죠.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니까 말하듯이 흥얼거려요. 여자는 다 똑같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흥얼거립니다.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원자가 들어가면 노래요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어길 위자예요. 법을 어긴다. 위반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부수 막다라는 부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가다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갔죠? 가다. 건너갔는데 저편에서 경찰관이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법을 방금 뭐 했어요? 어겼죠. 그런 의미에서 어길 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만약 막다에 둘러싸다가 들어가면 둘레 위자가 되는 거고요. 이 막다에 우리 가랭자가 들어가면 호위할 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서 다니면서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거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호위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호위할 위자도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그렇지만 이 글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막다에 가랭자가 들어가면 호위할 위자가 되고요. 이 막다에 둘러싸다가 들어가면 둘레 위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품팔이 임자고요. 품팔이가 뭐예요? 품삯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품팔이라고 했었죠. 혹시 이 글자 기억나시나요? 맡을임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글자는 북방임자라고 했었고요. 자, 이 글자는 사람이죠. 자, 북방에 가면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북방에 간 이유가 있겠죠.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맡을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물이 있죠. 내 일을 누군가가 맡아서 그 일을 해줘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저는 뭐예요?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을 팔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혼자서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 일을 부탁해서 그 사람이 맡아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여기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품을 팔고 있는 거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품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품팔이 임자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세낼 세자예요. 자, 품팔이 임자 중요하고 세낼 세자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세상 세자와 재물이 합쳐진 글자고요. 세상 세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웠던 많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감추다가 있죠.
많은 재미나고 신비한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게 우리네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재미난 것들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물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동안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을 제가 돈 주고 샀어요. 하지만 죽을 때 이거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죠. 그 말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돈은 뭘로 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세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낼 세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 글자는요, 가물한 자죠. 자, 가물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않고요.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서 땅에는요, 지금 쩍쩍 갈라졌어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린 가물었다라고 하죠. 해 일자와 방패간자라고 보는 건데요. 해가 쨍쨍 내리쬐요. 한 달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땅은 지금 갈라져 있어요. 만약에 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땅에는 이미 뭐가 찾아왔어요?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가물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땀 한자예요. 우리 땀이 많은 증상을 뭐라고 하죠?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죠. 방패간자가 있고요. 물이 있죠. 이 물의 역할이 용도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잖아요. 그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이에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땀이죠.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온도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땀 한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나타날 현자예요. 현저하다. 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로할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실사자의 줄임 형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작은 소자가 와야 되는데요. 두 개가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는 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에가 말을 하듯이 거기에서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가 있죠. 자, 누에가 실이 나오는 건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엉덩이가 아닌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머리 부분을 보면 그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날 현자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자, 늑대의 새끼가 누군지 아세요? 당연히 늑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됐습니다. 늑대의 새끼는요, 낙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예,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늑대의 새끼는 낙타다. 그냥 제가 우긴 겁니다. 그런 의미의 나타나 현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젖을 습자예요. 우리 습기, 습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누에가 말하듯이 입을 벌리면 거기서 실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실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묻었겠죠. 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젖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젖을 습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 입에서 그 실을 뽑아내는 건 누에지만 보통 또 실을 뽑아내는 벌레가 하나 또 있죠. 누구예요? 거미죠. 거미는 어디서 나와요? 원래는 똥꼬, 엉덩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초등학생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스파이더맨. 네, 아무튼 입에서 실이 나왔기 때문에 물기가 묻어서 젖었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젖을 습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에 반의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말을 건자라고 해서 건조할 때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건조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 말을 건자, 이거는 젖을 습자. 그래서 두 개는 반의자 관계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는 뭐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